라디오 사연 대본. 저는 평범한 중년 가장입니다. 회사 다니고 아내랑 살고 아이 키우고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회사 골프 모임에서 25년 전 제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상사의 아내로. 그리고 석 달 후 호텔 침대에서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찾아 헤맨 건 평범함이 아니라 이 순간 같은 뜨거움이었다는 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회사 임원 골프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분기에 한 번씩 있는 행사였죠. 임원들끼리 친목 도모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상사들 비위 맞추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가 불편했어요. 골프도 잘 못했고 사람들 앞에서 웃고 떠드는 것도 서툴렀죠.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생활이니까요. 여보, 오늘 골프 모임 있다며? 응. 저녁 늦게 들어올 거야. 조심히 다녀와요. 아내는 늘 그랬어요. 묻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았죠. 저는 차를 몰고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골프장에 도착했어요. 상사 몇 명과 동료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민수 씨 왔네. 오늘 컨디션 어때? 좋습니다, 부장님. 그래, 오늘 내기 한번 해볼까? 하.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속속 모였어요. 임원들과 그 배우자들이었죠. 이번엔 부부 동반 행사였거든요. 그때 영업본부 전무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옆에는 여자분이 함께 있었어요. 저는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서연이. 25년 전 제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절대 다시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을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나는 순간. 만약 이 사연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소개합니다. 제 아내예요. 전무님이 웃으며 소개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녀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어요. 분명 저를 알아본 겁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표정을 관리했죠.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평온한 척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차분하고 우아한 분위기였습니다. 혼자 오셨나요? 전무님이 물었습니다. 아, 제 아내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그러시군요.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놀라움, 당황, 그리고 그리움. 곧 골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전무님 그리고 그녀와 함께 같은 조에 배정되었어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라운드 내내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녀 쪽을 쳐다봤어요. 그녀도 가끔씩 제 쪽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25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것도 상사의 아내로. 라운드가 끝나고 클럽하우스에서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긴 테이블에 임원들과 배우자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중간쯤에 앉았고 그녀는 제 대각선 방향에 앉아 있었어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는 식사를 하는 척하며 계속 그녀를 훔쳐봤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분들과 대화도 자연스럽게 나누고 있었죠. 하지만 가끔씩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여보,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다녀와요. 전무님이 대답했고 그녀는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이상하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몇 분 후 그녀가 돌아왔어요. 자리로 돌아가며 그녀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제 손등을 스쳤어요. 아주 짧게. 누가 봐도 우연처럼.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에 뭔가 쥐어져 있다는 걸요.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자리에 앉아 다시 식사를 이어갔어요. 저는 그 종이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꺼내 볼 수는 없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죠. 인사를 나누며 저는 그녀와 전무님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오늘 즐거우셨죠? 다음에 또 봬요. 전무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녀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에 멈춰섰을 때 저는 주머니에서 그 종이를 꺼냈어요.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커피 한 잔 할까요? 연락 줘요. 그리고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것도 상사의 아내. 연락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묻어두어야 할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했어요. 이름을 입력하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야. 오늘 정말 놀랐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분, 2분.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그리고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정말 오랜만이야. 커피 마실 수 있을까? 그럼. 당연하지. 내일? 시간 괜찮아. 그래, 내일 보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반가움, 그리고 왠지 모를 기대감까지.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일 그녀와 단둘이 마주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눈을 감아도 그녀의 얼굴만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내일 그녀를 만난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25년 만에 재회. 그것도 단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옆에서는 아내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아내를 보니 묘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냥 옛날 친구 만나는 거야. 커피 한 잔 하는 거지.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건 단순히 친구를 만나는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보, 아침 드시고 가요. 아니, 나가서 먹을게. 시간이 없어.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보내준 주소는 조용한 골목에 있는 카페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 아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적은 곳이었죠. 저는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백미러를 보며 넥타이를 고쳤어요. 머리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하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차에서 내렸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손님은 몇 명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가 자리에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단정한 머리, 은은한 화장, 우아한 자세. 그녀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안녕. 25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녀는 정말 세월을 이겨낸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피부도 좋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뭐 마실래? 내가 시킬게. 아니야. 내가 괜찮아. 내가 먼저 왔으니까. 그녀는 직원을 불러 주문했습니다. 직원이 가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오랜만이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게, 25년 만이지.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저를 봤어요. 많이 변했어. 너도 더 예뻐졌어. 25년 전보다 더. 제 말에 그녀는 살짝 웃었습니다. 거짓말. 나이 들었는데 뭐. 진심이야. 정말로. 고마워. 너도 여전히 멋있어. 그때보다 더 성숙해진 것 같아. 성숙이라기보단 그냥 늙은 거지. 우리는 가볍게 웃었어요. 하지만 웃음 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커피가 나왔고 우리는 각자 한 모금씩 마셨어요. 어떻게 지냈어? 나 그냥 평범하게 살았지. 회사 다니고 결혼하고 애 낳고 다들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래.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행복하냐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불행하진 않아. 근데 특별히 행복하다고 느낀 적도 없는 것 같아.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너는? 제가 물었습니다. 나도 비슷해. 불행하진 않은데 뭔가 항상 허전한 느낌이랄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전무님은 어떤 분이야? 착한 사람이야. 나한테 잘해주고 가정적이고 좋은 남편이지. 그럼 잘 살고 있는 거네. 응. 겉으로 보기엔 그래. 겉으로 보기엔. 그 말에는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너도 부인이랑 잘 지내?
응, 아내도 착해. 나한테 잘해주고 좋은 아내야. 다행이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응, 겉으로 보기엔. 저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솔직히 말해도 돼? 그녀가 물었습니다. 응, 뭐든지. 나 너 한 번도 안 잊었어. 그녀의 고백에 제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그때 우리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생각났어. 결혼하고 애 낳고 평범하게 살면서도 가끔씩 너무 보고 싶었어. 그녀의 눈빛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도, 나도 똑같았어. 너를 잊으려고 정말 애썼어. 하지만 안 됐어. 제 말에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정말? 응, 정말. 긴 세월이 흘렀지만 자꾸 생각났어. 그때 우리가 그랬던 것들.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우리 정말 잘 맞았잖아. 응, 너무 잘 맞았지. 모든 게 완벽했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눈빛에는 25년 전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만큼은 없었어. 제 고백에 그녀는 살짝 볼을 붉혔습니다. 나도 살면서 우리는 테이블 위에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잡는 그녀의 손.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나 솔직히 너랑 다시 그러고 싶어. 그녀의 고백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게 무슨, 알아. 우리 둘 다 결혼했고, 가정이 있고,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자꾸 생각나. 나 이상한 거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결국 우리 다시 만났잖아.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했어요. 나도, 나도 같은 마음이야. 나도 너를 다시 안고 싶어. 하지만 안 되는 거 알잖아. 알아. 근데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하면 안 될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 몸과 마음은 그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어요. 하지만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나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벌써? 응. 바로 대답해 줄 거라 생각 안 했어. 아니, 그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생각해 볼게. 연락 줘. 기다릴게.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그녀의 차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차 문을 열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제게 다가왔어요. 순간 그녀가 제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짧은 키스였지만 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기다릴게. 연락 줘. 그녀는 차에 올라타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어요. 뺨에는 아직도 그녀의 입술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어요. 핸들을 꽉 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당장 그녀를 안고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겁이 났어요.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오늘 만남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대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금기를 넘을 것인가? 저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그녀를 원하고 있다는 것,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얼굴, 목소리, 향기, 그리고 그 마지막 키스.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로 한 번만 하고 끝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 번으로는 부족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것, 그녀를 안고 싶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카페에서 그녀를 만난 후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회의를 하고 있어도 자꾸만 그녀가 생각났어요. 그녀의 얼굴,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해준 뺨의 키스. 그 모든 게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평범한 일상을 보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을 때 옆에서 아내가 잠든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계속 생각났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는 평소처럼 일했고 집에서는 아내와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허전했어요. 밤마다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그녀의 얼굴, 목소리, 그리고 그날 카페에서 나눴던 대화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그녀였어요. 잘 지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응, 잘 지내. 너는? 나도 잘 지내고 있어. 거짓말이지만 솔직히 말할게. 나 못 참겠어. 참으려고 했어. 그날 잊으려고. 근데 안 돼. 그리고 왜 참아야 해? 그녀의 고백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도 그랬어. 매일 밤 너 생각했어. 그럼 만날 수 있을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만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한 번으로 끝내야 한다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그러자, 정말, 응, 너무 보고 싶어. 그럼 언제? 이번 주 금요일. 어때? 좋아. 우리 조용한 곳으로,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호텔, 괜찮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답이 없었어요. 1분, 2분, 그리고 답장이 왔습니다. 응, 거기로 하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조용하고 깨끗한 호텔을 검색했어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 쪽의 비즈니스 호텔. 깔끔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주소를 보냈고 그녀가 답장했습니다. 좋아. 내일 2시에 보자. 문자를 마치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내일 그녀를 만납니다. 호텔에서, 단둘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는 뻔했어요.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 몸과 마음은 이미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가지 않았어요. 직원에게 연락했죠.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 오늘은 회사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내에게도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 지방 출장 가야 해. 저녁 늦게 들어올 거야.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아내는 의심 없이 배웅해줬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호텔로 향했어요. 10분 일찍 호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확인했습니다. 향수도 뿌렸고요. 긴장되어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시정각. 한 대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차였습니다. 그녀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다웠어요. 저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우리는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들어갈까? 우리는 나란히 호텔 로비로 걸어 들어갔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저는 방을 예약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카드키를 받고 우리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이 살짝 닿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객실 앞에 섰습니다. 카드키를 대고 문이 열렸어요. 깔끔한 객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넓은 창문, 조용한 분위기.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딸깍. 문 잠그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완전히 둘만의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녀의 뒤에 섰어요. 후회 안 할 거지? 그녀는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후회할 것 같아? 모르겠어. 우리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려는 거잖아. 알아. 근데 정말 그리웠어.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부드러운 그녀의 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와 그녀만의 채취. 2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꽉 껴안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녀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저처럼. 저는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닿는 순간 2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그녀의 입술. 키스는 점점 깊어졌고 서로의 혀가 얽혔어요. 그녀가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더 깊이 키스했어요. 우리는 침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키스를 하면서 옷을 벗기면서 침대에 함께 쓰러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25년 만의 재회를 이어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금기를 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함께 쓰러진 우리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키스는 점점 더 깊어졌고 손은 서로의 몸을 탐했어요. 그 후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몸, 흐트러진 머리카락. 역시 너야. 그녀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체온만 느끼며
그녀가 일어나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왔어요. 물을 마시고 다시 침대로 돌아온 그녀. 나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벌써? 응. 곧 집에 가야 하는 시간이야. 그래. 알겠어. 우리는 천천히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아쉬움이 가득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옷을 다 입고 그녀가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어요. 괜찮아. 티 안 나? 응, 괜찮아. 우리는 호텔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차 앞에서 멈춰 섰어요. 오늘 너무 좋았어. 그리고 고마워. 나도 최고였어. 근데 이게 마지막이어야 할까? 그녀의 물음에 저는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우리 둘 다 가정이 있고 이러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모르겠어. 솔직히 나도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끝나니까 또 하고 싶어. 생각해보자. 조금 시간을 두고. 응, 알겠어. 그녀는 차에 올라탔어요. 창문을 내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연락할게. 그녀의 차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어요. 그리고 제 차에 올라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이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끝나니 더 하고 싶어졌습니다. 더 만나고 싶고, 더 안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었어요.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육체적인 끌림일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그녀 없이는 못 살 것 같다는 것. 호텔에서 돌아온 그날 밤,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출장 어땠어요? 응, 괜찮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출장이 아니라 다른 여자와 호텔에 있었으니까요. 피곤해 보여요. 씻고 저녁 드세요. 응, 고마워. 저는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아내. 착하고 살림 잘하고 저를 믿어주는 아내. 그런 아내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샤워를 하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오늘로 끝내야 해. 더 이상은 만나면 안 돼. 하지만 몸은 아직도 그녀의 감촉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피부, 달콤한 신음, 열정적인 모습, 모든 게 생생했어요. 저녁을 먹으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고민 있어요? 응? 아니, 왜?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요.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아,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아내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더욱 죄책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응, 알겠어. 고마워.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핸드폰을 꺼내 그녀의 번호를 봤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는 평소처럼 일했고 집에서는 아내와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허전했어요. 밤마다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그녀의 얼굴,
목소리, 그리고 그날의 뜨거웠던 시간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그녀였어요. 잘 지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응, 잘 지내. 너는? 나도 잘 지내고 있어. 거짓말이지만 솔직히 말할게. 나 못 참겠어. 참으려고 했어. 그날 잊으려고. 근데 안 돼. 그녀의 고백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도 그랬어. 매일 밤 너 생각했어. 그럼 만날 수 있을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만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한 번으로 끝내야 한다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그러자, 정말, 응, 너무 보고 싶어. 그럼 언제? 이번 주 금요일. 어때? 좋아. 같은 곳으로 갈까? 응, 거기로 하자. 알겠어. 금요일에 봐. 응, 금요일에. 문자를 마치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또 만나기로 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 회사 회식 있어서 늦을 거야. 그래요. 술 많이 마시지 말고요. 응, 알겠어.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호텔에서 그녀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포옹했어요. 그리고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우리는 서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횟수를 거듭할수록 죄책감은 줄어들었어요. 점점 대담해졌다고 할까요? 키스, 포옹, 그리고 옷이 벗겨졌어요. 이번에는 더 급했습니다. 못 봤던 시간들이 쌓인 그리움과 욕망이 폭발했거든요. 우리는 침대로 쓰러졌고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뜨겁고 더 격렬했어요.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함께 끝을 맞이하고 우리는 탈진한 채 누웠습니다. 잠시 쉬고 우리는 다시 시작했어요. 그렇게 2번, 3번.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우리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오늘도 정말 좋았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모르겠어. 어느 날 들킬 수도 있고, 그때가 되면 봐야 알겠지. 무책임한 대답이었지만 그 대답이 조금은 섬뜩하고 무서웠습니다. 우리는 옷을 입고 호텔을 나왔어요. 주차장에서 헤어지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볼 수 있을까? 응, 보자. 고마워. 나 너 없으면 이제 못 살 것 같아. 그녀는 차에 올라타고 떠났어요. 저도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회식 끝났어요? 응, 지금 가는 중이야. 술 많이 마셨어요? 아니, 적당히 마셨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식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조심히 들어와요. 응, 곧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만난 기쁨도 있었어요. 이 모순된 감정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요? 배고프죠? 야식 해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회식에서 많이 먹었어. 또 거짓말. 그래요. 그럼 씻고 쉬어요. 저는 샤워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중 생활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언젠가는 들킬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될까? 모든 걸 잃게 될까? 하지만 그녀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이제 두 여자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균형은 언젠가 무너질 거라는 것. 두 번째 만남 이후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같은 호텔, 같은 시간. 그것이 우리만의 약속이 되었어요. 만날 때마다 우리는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격렬해졌고 더 깊어졌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중독되어 갔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세 번째 만남. 그날 그녀는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열정적인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나 너 사랑하는 것 같아.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어요. 그때도 사랑했지만 지금도. 아니, 지금이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마음은 불안했지만 정말 좋기는 했어요. 나도. 그날 우리는 단순한 육체 관계를 넘어섰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 함께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25년 전에 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결혼했다면, 지금쯤 그녀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만약 25년 전 그녀의 집안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만약 우리가 결혼했다면, 지금 이렇게 숨어서 만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나도 가끔 생각해. 그때 더 강하게 지켰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집안이 문제였지. 그래도 미안해. 괜찮아. 이렇게라도 다시 만났잖아.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허전했어요. 석 달째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주말에도 만났어요. 여보, 오늘 골프 약속 있어서 나갔다 올게. 또요? 요즘 골프 너무 자주 치는 거 아니에요? 아, 거래처들이랑 하는 거라. 알겠어요. 저녁에는 들어와요. 응, 저녁 전에 들어올게.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골프 같은 건 없었어요.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우리는 익숙하게 객실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호텔 직원들도 우리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조금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객실에서 우리는 오늘도 뜨겁게 사랑을 나눴어요. 우리는 서로를 꽉 껴안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나 하나 물어봐도 될까? 응, 뭐든지. 만약에 말이야. 우리가 진짜로 함께할 수 있다면 이혼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이혼, 아내와 헤어지고 그녀와 함께하는 거, 나 요즘 계속 생각해.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그건, 우리는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모든 게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관계였지만 무서웠습니다. 이제는 거리를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와 마지막으로 만난 후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연락은 단 한 통도 없었어요.
물론 저도 안 했지만요. 아마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 제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서겠죠. 하지만 계속 생각났어요. 함께했던 시간들, 사랑을 나누던 그 순간들,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인 걸까? 다시는 그녀를 만날 수 없는 걸까? 어느 날 저녁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아내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저는 거실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취해갔어요. 술에 취한 채 저는 결국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전송.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혼하고 그녀와 함께 할까? 아니면 이대로 가정을 지킬까? 아내를 봤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아내. 착하고 순수하고 저를 믿어주는 아내. 딸 사진도 봤어요. 대학생이 된 딸.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딸. 이들을 버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녀도 생각났습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했던 사람.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나 이제 못하겠어. 몰래 만나는 거 불안하기도 하고. 이제 결정해줘. 이번에는 꼭 대답해줘. 내일 시간 돼? 응. 만나자. 같은 곳에서, 다음 날 같은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결정했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미안해.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안 된다는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딸 때문에. 아직 대학생이고 나를 믿고 있는데 아빠가 다른 여자 때문에 엄마를 버린다는 걸 어떻게 보여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할 수는 없어. 그래. 그녀도 눈물을 흘렸어요. 알겠어. 이해해. 정말 미안해. 아니야. 미안할 것 없어. 내 선택을 존중할게. 너는 정말 이혼할 거야? 응. 이미 진행 중이야. 남편도 동의했어. 혼자 살 거야? 괜찮아. 익숙해질 거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안아줄래? 우리는 마지막 포옹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키스를. 정말 사랑했어.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행복하게 살아. 딸이랑 부인이랑.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저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 다니고 집에 와서 가족과 시간 보내고 겉으로는 평온한 삶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허전했습니다. 가끔 그녀 생각이 났어요.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회사 복도를 걷다가 문득 전무님을 마주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소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들으셨죠? 뭐요? 제가 이혼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서로 합의했으니까요. 원만하게 끝났어요. 그렇군요. 전처는 지금 혼자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가끔 연락하는데 밝은 목소리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전무님은 쓸쓸하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잘 지내고 있구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저는 결국 평범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사랑보다는 책임을, 열정보다는 안정을. 하지만 가끔은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녀와 함께 했다면 진짜로 행복했을까? 아니면 후회했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그녀를 평생 잊지 못할 거라는 것. 그 사랑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